오늘은 암 환자의 재활 중에서 말초신경병증, 우리 항암 치료 이후에 많이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이 무엇이고 그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암 환자, 암 재활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참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재활이 치료 때문에, 암과 암 치료 때문에 여러 손상된 기능들, 일상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분들이 그 몸이 완전 정상화되는 것,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암재활은 그 기능들을 조금 더 잘 사용해서 지금 좀 힘들어도, 손발이 저려도, 좀 내가 계속 저린 게 빨리 회복되지 않아도, 그래도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지 요령들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꼭 무언가의 증상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 그것만이 정상이 아니라 그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 행복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암재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특히 항암 치료 이후에 30번, 40번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손발 저릿한 거. 물론 유방암 환자분들 한 8번 정도의 항암, 아주 단기간에 항암이 있으신 그 이후에 생긴 손발 저림은 또 회복도 되고 좋아지기도 하지만 우리 난소암이나 진행성 암으로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말초신경 병증을 가지고 옛날로 안 아프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상이 될 수 없어요라는 건 아니라는 지금 있는 이 증상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환자분들께 생각하는 그런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발 저려도 잘 걸을 수 있고 손발 저려도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요령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들의 특성들이 있지만 우선 내가 있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가 이 환경에, 특별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정상성입니다. 특히 제가 환자분들 참 항상 존경하고 항상 참 응원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들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 모습 자체, 그 적응하시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정상성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만 돼 라는 것에서 그 규범을 내 몸에 맞추어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할 수 있다면 그럼 아주 큰 정상성이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나는 너무 손발이 불편한데 근존도 검사라는 객관적이고 되게 좀 아픈 검사를 했을 때에는 검사상에 이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너무 불편하다 할 때는 이해받지 못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좀 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고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하는 객관적인 근력 검사를 하면 그렇게 힘이 떨어지지 않아서 내 피로감이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 심폐 능력이 나는 뭐 특별하게 있는 그런 폐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그런 질환이 없어서 폐 기능 검사, 심장 기능 검사할 때 정상이지만 빨리 피로하고 지칠 때 그때의 증상은 또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들의 검사들이 다 정상이니까 지금 말한 나의 증상이 더 과하게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그때 있는 여러 근력 하나 검사에서 보고 감각을 근전도 검사를 보고 심폐 능력을 보는 그런 몇 가지 조합의 합으로 기능이 손상되는 걸 잘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몸이 우리 환자분들의 몸입니다. 그것을 저희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도 이 모든 검사들은 정상이지만 내 불편감들이 그럴 수 있구나. 내가 단순히 감각 이상인 거 하나로만 가지고 내 이 지금의 기능 손상이나 힘든 것들을 잘 설명하기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종합한다고 내 몸을 잘 반영하지 않는 게 우리 암 환자분들의 몸의 특징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게 아닌 정말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조합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내 신체상도 변하고 내 신체 환경의 경험, 이 환경에서 하는 경험들도 변하는 정말 큰 하나의 내 몸 자체의 몸 동작들이나 몸 자체에 대한 이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기능 손상이 좀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또 어려우시네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 감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에 아주 짧게 땀 하나 나지 않고 어, 촉감이 좀 달라지는 것 때문에 내 모든 느끼는 감각이 달라져서 생기는 그 이상함. 나는 이 힘을 악력 검사해보면 힘은 정상인데 이 느끼는 감각이 떨어져서 물건을 놓치게 되는 그때의 기능 손상. 발은 아무리 검사해도 정상으로 나오지만 내 발이 어떻게 닿는지를 몰라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증을 느낄 때의 그 이상은 이 신체상과 신체 스키마와 내 환경과의 관계를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겪기도 하고 더 힘드시기도 하다는 거. 그것들을 저도 이해하고 저희도 이해하고 또 환자분들도 스스로 몸을 볼 때 그렇게 함께 이해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더 힘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항암 치료 때에 있는 신경 손상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손으로 하는 모든 동작들이 다 어렵고 발에 닿는 감각들이 다 이상하고 왜 그 감각 하나 이상하더라고 하다고 내 일상생활이 이렇게 다 뭐 망가지는 것 같을까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께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가 느꼈던 그런 감각 하나가 이상해져도 나는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살아갈 일상생활에 다시 살아갈 것을 그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해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상해진, 환경에 대해서 이상해진 것을 어떻게 다시 요령을 맞추어서 정상으로 생활해 갈까라는 답도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각 하나 좋아지는 거. 내 손의 감각만 좋아지면 다 좋아지겠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 이 근력 하나 키워보자. 힘 하나 키우기 위해서 동작 하나하나씩을 나누어서 열심히 근력 운동해 준다고 또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했던 것처럼 만보도 걷고 뭐 등산도 다니고 해서 내 심폐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좋아지겠지 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또 고민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달라진 이 경험, 달라진 감각들, 내 달라진 하단에 받아들이는 것들이 나의 경험, 내 환경과 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거 동작과 이 동작을 연결시키는 동작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쉽게 움직이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옛날에는 설거지하거나 움직이거나 물건을 들 때 단순히 내가 모든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 하나 주는 것으로 했던 동작들을 이제는 여기 힘을 주기 위해서 먼저 어깨부터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 손목에서 그래서 연결된 동작들이 그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연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새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또는 빨래 넣을 때도 여러 가지 물건을 잡을 때에도 옛날에는 생각 없이 비효율적이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일 중심적으로 했던 동작들에 다시 정상으로 다시 효율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 말씀 드릴 때 제가 환자분들께 그동안 너무 사느라 바빠서 우리는 체육 시간에 한 번도 일상생활 어떻게 하라는지 배우지 못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건 어떻게 들라고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컴퓨터 쳐야 되는지도 사실 배우지 못하고, 그거 열심히 무언가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몸 중심이 아닌 일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래서 힘들게 버티지만 잘 몰랐던 그 일상생활의 내 몸들을 이 기회에 내가 좀 손이 아프고 발이 아파서 새롭게 하지 못해서 이제 놓쳤던 이 기회에 다시 나는 어떻게 앉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서야 되고, 나는 어떻게 걸어야 되고, 난 물건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고, 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말 제대로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똑같은 일에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할 것들을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 나는 10분 동안 하면 못할 일처럼 보였지만 내 몸을 잘 움직이면 그렇게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또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이라는 건 내 몸을 튼튼하게 다시 20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참 비효율적으로 아니면 내 몸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모든 일상생활들의 동작들을 다시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 보자. 그게 의미 있는 일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의 암환자 정말 재활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실험적인 공간에 있어서의 내 일상생활에 전혀 유용하지 않는 동작들이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나는 이 내 발저린 것 때문에 문턱 넘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문턱 넘기 위한 그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작들을 만들어 갈까라는 고민을 이 일상생활 동작에서 구성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옆에 계시면 뭐가 힘드세요? 여쭤보고 싶은데 주로 이제 들었던 것들 문턱 넘기 힘들어요. 또는 계단 내려가는 거. 또는 정말 이제 잠깐 비틀리는 아주 울퉁불퉁한 곳에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라는 분들 발은 또 그러시고 손은 아주 쉬운 거 하나 잡아도 놓쳐요. 또는 감각 하나 이게 안 돼서 돈 세기가 힘들어요. 뭔가 하기가 미세하게 있는 것들이 힘들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그 동작들,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꼭 해야 되는 이 동작들을 그 동작들을 훈련화시켜서 어떻게 이거를 잘 효과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 동작 안에서 계속 좋은 동작들로 반복해서 훈련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로봇처럼 딱딱하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굉장히 뻣뻣한 게 아니라 몸의 중심부터 그 근위부부터 원위부까지가 잘 코디네이션 돼서 협응이 되는 동작들로 만들어주고 그거 훈련해 주는 것들이 그것들을 한 동작 한 동작 만들어 가는 거. 그게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설거지하고 내가 그릇을 옮길 때 또는 뭘 저을 때 또는 빨래를 넣을 때 무언가를 넘겨줄 때 동작들의 뻣뻣한 이 동작이 아니라 내 몸 전체들을 어떻게 잘 연결되어서 모두 다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치 내 일상 동작이 어떤 하나의 조화로운 발레 선수, 발레 하는 분들의 몸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특히 말초신경증이 있을 때에 있는 환자분들이 필요한 재활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은 근골격계 손상이 되어 있는 정말 근육이 손상되어 있거나 뼈가 부러져 있거나 퇴행성이 변화온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스포츠 재활로 단순 적용이 힘들고 그렇다고 신경이 마비가 되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서 진짜 힘이 떨어지는 그런 중추신경의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비의 환자들을 위한 재활도 좀 적절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고 안 사용해서 있는 부동증후군, 비사용증후군에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안 써서 약해진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움직여줘서 좋아하는 컨디셔닝과도 또 다르고 운동을 안 하고 못해서 생기는 그런 분들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스포츠 재활,
기존의 마비 환자들을 위한 재발, 기존의 컨디셔닝 또는 건강 증진하는 그 운동을 한꺼번에 모은다고 환자분에게 적절한 운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의 특징들에 따라서 있는 패턴들의 운동 움직임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다 좋고 다 필요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것들은 말씀드린 이런 동작들입니다. 다리가 지금 불편하더라도 맨발 걷기 좋으니까 맨발 걷는 거 열심히 걷다가 무릎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맨발 걷기 하고 너무 좋아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맨발로 자극이 들어가는 그 자극들의 좋은 하나의 자극과 함께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 때문에 좋게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에 닿는 자극은 좋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몸에 대한 컨트롤, 몸에 대한 움직임, 안정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시기 때문에 또 다른 근골격계 손상을 유발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 걸었을 때 내가 규칙적이지 못하고 흔들거리게 되는 것들이 교정이 되지 못하고 그 흔들거리는 것을 계속적으로 불규칙적으로 걸으면서 배나 엉덩이에 힘을 주지 못해서 모두 다 발에만 터벅터벅 걷는 것을 하신다면 그 걷는 운동으로는 오히려 더 발통증이라든지 무릎 통증들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 걷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내가 몸 중심 이동하는 것, 먼저 걷기 전에 내 몸통에 힘을 줄 줄 아는 것, 그리고 규칙적으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의 규칙성을 주는 것, 그것들이 단순히 다리뿐만 아니라 몸통과 상체 움직임까지 같이 협응하여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차근차근 그 보행들이, 그 패턴들이 바뀐다면 이 걷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들에 대해서는 안정성, 규칙성, 그리고 여러 변이성, 일괄성 이런 것들을 좀 적었는데 우리가 걷는 거 하나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걷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걸었을 때는 걸으면서 좋아질 수 있다. 입니다. 진짜 환자분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 하나로 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은 반면 또 움직임에는 우리가 이 항암 치료로 있으신 분들의 움직임이 제가 영어로 빡빡하게 써놨는데요. 이거 다 설명을 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협응력도 떨어지고 모터 컨트롤이라는 것도 이제 움직임에 대한 근육에 대한 모터 컨트롤도 떨어지고 리듬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근력, 유연성 스피드, 정확도, 몸 자세, 에너지 효율성. 이게 항암 치료 받을 때 이 모든 동작에 있어서 이 요인들이 조금씩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영향들을 받는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떨어지냐? 항암 치료로 인한 말초신경증, 근육이 약해지고 대사 이상이 와서 피로도가 생기고 심폐 능력이 저하되는 항암 치료 자체가 몸의 여러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증이 있으신 분들의 항암 치료 받은 그 몸은 이 모든 기관들이 조금씩 손상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무언가, 근력 운동 하나, 밸런스 운동 하나, 유연성 운동 하나, 이런 요인 하나하나씩만을 해선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서도 뭐 뼈도 이상이 있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염증 반응도 있고 면역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내 몸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한번 이제 오늘은 이거 하나만 한번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한번 거울 앞에 제가 이 거울 환자분 있는 거를 이제 이 그림으로 막 만들어서 이제 왔는데요. 한번 그럼 나는 내 몸에 항암 치료로 인한 여러 말초 신경들을 가지고 얼마나 내 몸을 잘 움직이는지를 한번 거울 앞에서 약간 불안정한 자세, 발을 하나 좀 떨어뜨리거나 한 앞발로 하나 있는 무언가에 약간 새로 있는 무슨 자세를 한번 취해 보면서 무엇을 체크해 보냐면요. 거울 앞에서 내 몸이 일자로 정렬되어 있는지 앞면에서 비틀어지지 않았는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이 지평에서 수직인 일자로 내 몸이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거울 앞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진짜 거울 앞에서 내가 뭐 두꺼운 옷 말고 한번 섰을 때 내가 앞에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이 몸 자체의 축이 이것이 다른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있는지 않는지 한번 서 있을 때 한번 보고 움직였을 때 걷거나 움직였을 때 그것이 흔들거리지 않는지를 한번 보면 몸이 정렬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지표니까 한번 지금 거울 앞에서 한번 내가 그대로 섰을 때, 걸었을 때, 다양한 이상한 동작들을 하면서 무언가 움직였을 때 이게 흔들거리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보고요. 옆면에서, 옆에서 그 동작을 했을 때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옆면에서 이 지평선의 수직으로 내 몸이 잘 90도 각도로 있는지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뒤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허리나 등이나 이런 부분이 꺾여서 엉거주춤하게 꺾여 있지는 않은지 움직일 때도 그것이 불균형이 깨지지는 않는지 먼저 내 몸에 움직이거나 걷거나 무언가를 하기 전에 가장 큰 이 축을 유지하는 것들이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내 이 근력도 약해지고 밸런스도 깨지고 내 이 모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 축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먼저 섰을 때 내 체중 이동에 내 체중과 앞뒤로 있었 전정기관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 지평선에 수직으로 몸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처음에 할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정기관, 체성 고유 감각 기능, 신체 감각, 시각적 교정, 감각 교정 능력이 있어야 이 축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말초 신경증 때문에 이 감각들이 떨어져서 교정을 내가 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 수직 방향으로 관련돼서 이 전정기관과 체중골 감각 기능 이 기능들이 떨어져도 몸이 다시 인지 신체의 기능 훈련으로 이거는 충분히 교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보고 또는 옆에서 앞에서 동작들에 다시 축을 만들기 위한 것부터 시작한다면 이 내 몸의 축을 아무리 말초신경증이 있어서 여러 감각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운동들 오늘은 그 운동들은 그냥 우선 내려놓고 우리 환자분들 말초신경증 있으신 분들은 내 발에 대한 감각, 내 여러 가지 신체 감각들이 이미 피드백이 안 되고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똑바로 서기. 앞에서도 옆에서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축에 있어서도 사실 이 좌우의 평형성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수직성을 본다고 하면 내 양쪽의 수평선에 맞출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움직일 때 흔들리진 않는지 이 흔들림은 발 자체의 체중 이동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체중 이동에 불균형이 오면 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양한 동작들을 할 때 내가 이 축이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러면 내 발에서 몸통까지 오는 이 골반에서 있는 이 축 자체를 내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흔들거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거울을 봤을 때, 움직였을 때 수직성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좌우적으로 흔들리게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흔들리면
내 체중을 양쪽 발과 오른쪽, 왼쪽 발에 충분히 대칭적으로 실을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충분하게 체중 이동을 흔들리지 않고 좌측발에 100%다 놓았다가 천천히 오른쪽 발, 오른쪽 다리 쪽으로 100% 유지하는 것들이 이동해 가면서 그 이동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 하나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다리에 있는 여러 다리 근육들의 근력이 떨어지면 그것을 상체로 기울여서 보상하기 때문에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이 정상이 되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 체중을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였을 때 좌우로 흔들거린다, 흔들거림이 진행된다 하면 우선 평형 감각으로 또 균형 감각으로 내 체중 이동하는 것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도 숙제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반 기울이기, 내 상체 움직임들이 빠지게 되면 엉덩이 오르궁둥이가 됐다가 앞으로 갔다 골반이 좌우 자체를 전면 후면으로 왔다 갔다 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앞에 내 코어라고 보통 말하는 복근과 엉덩이 내 골반을 중립 자세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중립 자세 유지하는 이 모든 이 앞뒤 근육을 키우도록 하는 운동들을 먼저 해줘서 흔들거림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 앞에서 옆에서 좌우로 내 몸통에서 이 수평선들을 맞출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말초신경증인 운동을 말초신경증 가지신 분들이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운동들은 다 손발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손발에 불편함이 있으실 때 어떻게 내 손가락, 발가락에 어떻게 자극들 시켜주고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움직임을 위해서는 이 기본적 자세들이 먼저 되어야 되고 이 자세를 먼저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그 동작들을 모두 다 내가 빨래할 때도 내가 걸었을 때도 내가 무언가를 이동했을 때 무언가를 일상생활에 동작했을 때 이 두 가지 앞에 옆에 내 기본 축, 내 횡단축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 수만 있어도 그 환자분은 반 이상은 운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의 70%라도 라고 말씀드려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옆에서 있는 것들, 흔들거리는 것들은 코어, 척추 다혈근, 경추 심부근, 동작지 안정성들이 이제 연관이 있고요. 이거는 항암 때 항암제랑 부동 때문에 이 코어 근육이 약화가 되고 중심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화가 되고 움직임 자체가 안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 항암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약해지는 것 때문에 환자분 옆에 횡단이 축을 맞출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아까 좀 많은 다양한 기능의 원인들과 그것들이 관련된 신체 기능도 다양하지만 그것을 손쉽게 우리 환자분들이 집에서 거울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원인들로 다양한 기능 손상으로 결국은 내 몸을 잘 설 수 있게 수직으로 만드는 게 떨어지고 균형 있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능이 떨어져서 이 그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 근골격계나 여러 몸 기능 저하들이 일으켜진다는 핵심적인 거 하나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또 만들고 운동하는 것들을 언젠가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늘 제가 마지막 항상 참 여러 손발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리고 말초신경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설지 어떻게 거울 앞에 내가 제대로 똑바로 설지 안 흔들리고 걸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환자분들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고 정말 탁월한 정상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늘 응원하고 저도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